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데이터 구조 개발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GCC는 GNU 컴파일러, 여러가지 컴파일러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런 패키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C에서 C++ 코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C++를 코딩하는데 우리는 GNU에는 C++ 컴파일러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거기 GNU C++는 어떻게 부르냐면 G++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맥 OS에서는 쉬워요. 왜냐하면은 맥 OS X는 유닉스에서 온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이 같아요. 근본. 그러니까 C나 C++는 유닉스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이 같기 때문에 아주 설치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사실 빌트인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하나만 타이핑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G++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G++-V 하면은 버전 넘버가 이렇게 리스트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다른 것 옵션들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OS에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이제 체킹하는 이렇게 헬로 월드 프로그래밍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컴파일 해보고, 요게 컴파일 커맨드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실행하는 커맨드 라인이에요. 요거는 물론 프롬프트고요. 요거는 프롬프트고, 여기 오픈 어 터미널. 맥 쓰는 분은 터미널이 뭔지 알 거예요. 그죠? 우리 칸솔이라고도 부르죠. 그 버스 터미널 할 때 그 터미널과 같은 터미널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옛날엔요, 메인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메인 컴퓨터가 하나 있었고요. 컴퓨터 기능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터미널을 다 이렇게 연결해 줬어요. 이 터미널은 아무 기능도 없어요. 그냥 화면하고 키보드만 있어요. 저장 장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더미 터미널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더미 터미널. 아무것도 없다. 더미다. 더미 터미널. 그래서 이 터미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더미 터미널은 그냥 이렇게 화면에 프롬프트 하나만 딱 있어요. 이 프롬프트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해야 돼요. 로그인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 커맨드 라인으로 처리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칸솔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칸솔. 커맨드 라인, CMD. 그 윈도우에서는 커맨드 창, 뭐 이렇게 부르죠. 요즘은 파워쉘이 나왔지만은 파워쉘. 윈도우에서는요. 아직도 이 두 개를 다 쓸 수 있죠. 이런 창들을 보고 칸솔 혹은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예, 윈도우에서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거 가지고 막 학기 초에 헤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경험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특별히 한국 실정에 한글 그 유저네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명 정원에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대여섯 명은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여기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MSys를 먼저 설치하면 됩니다. MSys2를 먼저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민지 W64를 설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MSys2는 금방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 홈페이지 가서요. 요 가운데 거 이거 하지 말고 이제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그러면 다예요. 뭐 한두 번 클릭하면 됩니다. MSys2를 설치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끝나죠. 그 다음에는 MSys2를 실행해야 돼요. 그럼 이런 터미널이 나타납니다. 터미널이 나타나면 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옵션이거든요. 요 코맨드를 타이핑해서
MC2를 최근 걸로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엔터 치면 되고요. 경고가 나오면 무시하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설치할 게 남아 있어요. MC2를 일단 시스템을 설치한 다음에 유닉스 코맨드를 윈도우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코맨드들이 다 있는 게 MSys2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GNU 컴파일러 컬렉션을 설치하는 겁니다. 바꿔서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요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코맨드 라인에 MSys2 요 칸솔에다가 요 코맨드 라인을 치면 돼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가 MSys2 칸솔이 없어졌으면 다시 여러분들이 이미 설치했으니까 여기 가서 윈도우 여기 설치 검색에 가서 MSys2를 검색을 해서 칸솔을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 새로 만들든지요. 해갖고 요 코맨드를 집어넣고 GCC를 컴파일러 컬렉션을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다 설치가 끝나면 설치할 때 질문이 나오면 엔터 한다. 그 다음에 툴 체인,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툴들을 가끔 쓰거든요. 요 메이크 같은 거. 그래서 쓰는 거 필요하니까 요거를 한 번 더 코맨드를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야 돼요. 툴 체인도 여러분들이 디폴트로 설치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환경 변수를 설정해야 돼요. 요거가 이제 우리 개발을 잘 안 해본 친구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실수를 많이 하는데 잘 보세요. 이 환경 변수 설정은 여기 이제 제어판에 가야 되는데 여기 제어판 여기 검색하는 데 가서 환경 변수를 이렇게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어판이 떠요. 그래,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의 가장 쉬운 방법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환경 변수 설정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환경 변수 찾아가면은 이런 게 나와요. 환경 변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시스템, 하나는 유저.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보통 유저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게 변수, 여기 있는 게 값이고, 근데 그 변수 패스를 찾아갖고 거기다가 편집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그 편집 창에다가 새로 만들기 처음 하는 거니까. 근데 나머지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을 지우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거는 내비두고 새로 만들기 해갖고 여러분들이 어디다 설치했는지 MSys bin 마이너리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분명히 여기 디폴트로 했으면 여기 설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카피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닉스 코맨드 있죠. bash라고 그러는데 bash 코맨드, 유닉스에서 사용하는 쉘입니다. 그런 코맨드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 변수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이제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맨드 창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죠? 윈도우 검색 거기 가서 cmd 그러면은 엔터 하면은 이 콘솔 창이 뜹니다. 명령어를 타이핑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어떤 버전이 설치됐는지 설명하는 게 나오면 제대로 설치한 거예요. G++ version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설치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하다 이게 오류가 나는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다 없애버리고 여기부터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거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거 설치하려는 거예요. 근데 민지 W64 요게 64 버전인데요. 민지 W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옛날 건데 이거 32bit짜리예요. 여기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거. 근데 우리가 64bit을 사용하다 보니까 한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사용하지 말고 그래도 요거 설치하고 MSys2 그 다음에 민지W W64를 찾아서 설치합니다. 다른 웹사이트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 설명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힌트 준 대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한글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종종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다 했는데도 안 되면, 그리고 한글 사용자 이름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윈도우에 이거를 갖다 영어로 바꾸기는 힘들어요. 바꾸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거 잘못했다가는 시스템을 다시 엎고 윈도우를 다시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 트라이 하지 말고요. 그럴 경우에는 영어 이름으로 된 유저를 하나 새로 만드세요. 여러분들 노트북에 영어 이름으로 된 유저를 하나 만들고, 저는 항상 그래서 유저라고 사용자를 하나 만듭니다. 유저라는 사용자를 하나 만들고 그 사용자 안에서 모든 개발을 하면 되죠. 글로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 한글로 된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게 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코딩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는 거가 좋겠죠. 그래서 이 파일을 제가 미리 코딩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컴파일 해보고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GitHub에 대해서 GitHub 데스크탑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